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허대감에게는 갓 마흔에 본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살빛이 희고 고결하며 신성과 같은 뛰어난 풍채와 골격을 가졌고 눈은 정기조와 타는 숯불이었다. 허대감이 그 아들을 손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슬같이 귀히 여기는 데다 또한 그 아들의 총명이 남달리 뛰어나 하나를 배워주면 둘을 아니 허대감의 홍안에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허대감은 본디 학식과 견문이 매우 넓은 데다 그 아들 또한 총명하기가 여러 가운데서도 뛰어나니 그 아들을 아무데도 보내지 않고 조정에 나가 정사를 보고 와서는 아들에게 글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하지만 허대감의 글 미천도 한이 있는지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아들이 15 나이 되니 더는 그 아들을 배워줄 미천이 없었다. 그러니 아들도 허대감만큼은 학문을 아나 허대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하루 허대감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얘야, 세상 사람은 인층만층 9만층이나 되고 세상 일은 천갈래 만갈래여서 네가 배운 그 글재간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 상대하기 어렵고 세상사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내일로 집을 떠나 스승님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허대감의 아들은 나이 15이 다 되도록 백리 밖에 나가본 일이 없고 제 부모 중 한 줄밖에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일로 집을 떠나 스승을 찾아가라 하니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라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며 빌었다. 아버님, 아버님의 영을 거역하기는 황송하오나 자식은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는 살 것 같지 않사오니 널리 생각하여 주옵소서. 허대감의 얼굴에 늘 가실 줄 모르던 웃음은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허대감은 엄한 눈길로 아들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사내 대장부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큰 뜻을 세우고 글공부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 버리고 어려움을 이겨가며 부지런히 글공부하여야 하느니라. 아버지의 명인이 입 밖에 다른 말 내지 말고 내일 아침으로 떠나거라. 북으로 9곡에 넘어가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시골에 글방이 있을 테니 거기서 글을 배우되 스승님이 가라 하기 전에는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들었느냐? 네, 들었사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더는 다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공손히 물러나왔다. 이튿날 아침 허대감의 아들은 부친의 명대로 집을 나섰다. 북으로 가고 가다 나니 발은 부르터서 걷기도 어려운데 흰 구름을 머리에 떠이고 눈불이 아찔하게 솟은 첫 산등성이가 눈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처음 걷는 산길인데다 기진맥진하여 몇 걸음 옮겨놓지 않았는데 숨이 턱 밑에 헐떡이고 모간이 확확 달아올라서 더는 걸을 수 없었다. 앉아서 다리심을 하며 한양 쪽을 바라보니 걸어온 길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양이 어디 가 붙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니 한양 생각과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생각으로 하여 쓰린 것은 가슴이요 솟는 것은 눈물이었다. 그는 글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집 떠나 스승을 찾아가라 하시던 부친의 엄한 얼굴이 눈앞에 선히 나타나서 눈물을 씻고 허리띠 조여매고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겨 놓으며 높고 높은 산등성이를 올라갔다. 허대감의 아들은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갖은 고생을 다하며 50해 만에 시골 서당방에 찾아갔다. 시골 서당방은 말 그대로 산 좋고 물이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 서당에 찾아 들어가니 석자나 되는 백발수염이 가슴을 내리 덮은 노인이 그를 맞아 주었다. 허대감 아들은 노인님 앞에 가서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였다. 스승님, 강령하옵십니까? 저는 부친의 분부받고 스승님 찾아 글 배우러 왔사옵니다. 자네 부친은 누군고?
한양사는 허대감이 옵니다. 허대감, 그래, 자네가 과연 허대감의 아들이란 말인가? 스승은 무릎을 툭 치며 웃었다. 허허허, 자네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이 부친을 닮았나? 자네 부친이 이 글방에서 글 공부한 지 어제 같은데 자네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정말 세월이 유술하더니 그런가 보다. 내 더 말하지 않겠으니 오늘부터 3년간 내 곁에 있으면서 배우게나. 잡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가며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글을 읽어야 하느니라.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성공하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도 가볍게 보내지 말고 일심으로 글공부에 열중하도록 하여라. 일총광음도 일총금과 같이 귀히 여기라는 말이다. 알겠느냐? 네, 스승님의 당부 가슴 깊이 듣사옵니다. 허대감의 아들은 정말 그날부터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을 금싸라기 같이 귀히 여기며 일심으로 글공부했다. 낮에는 해와 동무하고 저녁에는 밝은 달과 동무하면서 글공부했고 부모님 생각나면 그 생각 밀어버리느라 목총 돋구어 글을 읽었다. 세월은 하루 한 달 지나서 2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났다. 허대감의 아들은 학문이 바다같이 깊은 스승을 모시고 글도 많이 배웠다. 이제 1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허대감의 아들은 학문의 성사를 하게 된다. 헌데 하루는 불시에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밀어버리려 해도 5, 6월 독사 대가리처럼 일어만 나서 밀어버릴 수 없었다. 밥술을 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고 책을 드니 글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삼사함이 떠오르는 것은 부모 양친의 모습이요. 눈을 떠도 눈앞에 앉은 듯 서운한 것이 부모의 모습이었다. 해를 쳐다봐도 그리운 부모님 생각, 달을 쳐다봐도 그리운 부모님 생각이었다. 허대감의 아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스승님 앞에 찾아가 절을 하며 빌었다. 스승님,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더는 글 공부 안 되오니 집에 한번 갔다 오게 윤호하여 주옵소서. 늙은 스승은 한참이나 허대감의 아들을 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데 허대감의 아들은 스승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절을 하고는 물러서 나왔다. 허대감의 아들은 인사도 하기 바쁘게 서당문을 나섰다. 처음에 서당을 찾아올 땐 9고개를 80에 만에 넘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좋았던지 날개라도 돋친 듯 8고개를 나흘에 다 넘었다. 이제 1고개만 넘어서면 그리운 부모님의 슬하에 안기게 된다. 너무도 좋아 9번째 고개를 쳐다보며 걷는데 산 밑에 산고비를 애돌아 흐르는 냇가에서 백발이 성성한 웬 할머니가 큰 돌 위에 앉아서 새 절구공이를 물에 묻혀서 썩썩 갈고 있었다. 갈 길도 멀지 않은 데다 길을 다그치느라 땀도 한 바가지나 흘렸는지라 허대감의 아들은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시원한 냇가에 들어서서 세수를 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발 할머니가 하는 일이 알 수 없는 일이라 할머니 앞에 가서 물었다. 할머니는 어찌하여 쇠 절구공이를 돌에 대고 그렇게 가십니까?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이고 참 할머니도. 허대감의 아들은 배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쥐어짜며 웃었다. 아니 자네 뭐가 우스워서 그렇게까지 웃나. 할머니 하는 일이 우스워 웃습니다. 글쎄 그렇게 크고 실한 새 절구공이를 갈면 어느 세월에 바늘이 됩니까? 공연히 고생하시니 웃음밖에 나올 게 있사옵니까? 허대감의 아들은 또 배를 끌어안고 죽어라 하고 웃는데 백발 할머니는 정색했다. 젊은이 그만 웃고 내 말 들어보게. 세상 만사가 손쉽게 성사되는 게 어디 있나. 쇠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자면
허란 일은 아니나 어려움을 이겨내며 부지런히 해가 노라면 이 쇳덩이가 커지지는 않고 작아지기 마련이니 성사 못할 것은 없네. 백발 할머니는 말을 마치자 또 쇠 절구공이를 돌에다 대고 썩썩 갈았다. 허대감의 아들은 그만 부끄러워 머리가 떨어졌다. 쇠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도 날마다 해가는데 부모님 그립다고 1년 더 하면 될 글공부를 집어던지고 집에 가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고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서당으로 향했다. 가던 길을 돌아서니 금싸라기 같이 귀한 세월이 헛되이 흘러간 것이 후회 막급이었다. 오금에 불을 일구며 사흘 낮, 사흘 밤을 내내 걸어서 서당방에 들어서자 스승님 앞에 절을 올리고 100번 사죄하며 백발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늙은 스승은 허허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네 걸음이 헛걸음은 아닐세. 자네가 그 길에서 한 가지 도리를 배우고 왔으니 나도 기쁘네.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세상만사가 공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네. 허대감의 아들은 다시 책을 들고 스승님 앞에 앉았다. 백발 스승은 그날부터 허대감의 아들에게 더 어려운 글을 가르쳤지만 허대감의 아들은 백발 할머니가 쇠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던 일을 생각하며 입 밖에 어렵단 말을 내지 않고 일심으로 공부하였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